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돈, 또한 장래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돈. 돈을 쓸 때마다 잘 쓸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한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때 돈과 행복이 그대를 찾아온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절실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은 실천하자. 그대가 원할 때 언제든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이것이 후회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특히 돈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직 젊고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일 때는 미래를 위한 재테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앞의 즐거움과 현재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먼 미래는 그저 나중 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은퇴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며 급하게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이왕이면 젊을 때부터 미래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를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나중에 겪을 불안과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유비무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젊은 시절에는 돈이나 노력,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돈을 크게 쓸 일도 거의 없고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 대학 생활, 직장 생활 등 돈보다 일 자체에 몰입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적다. 돈을 알뜰하게 절약하는 것이 아니니 항상 돈이 모자란다. 그렇다고 돈에 신경을 쓴다고 써봐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니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다. 젊은 시절은 돈은 어차피 돌고 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쓰고 나서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젊음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세월이 흐르면 천하 없는 누구라도 늙고 병든다. 그제야 돌이켜보게 된다. 젊은 시절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미래를 준비했는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투자의 대가,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만든 존 템플턴 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오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근심도 풀린다고 말했다. 그는 돈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어느 부자는 수표로 계산할 때마다 수표에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준다고 한다.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의식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다. 돈을 쓸 때마다 잘 쓸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한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때 돈도 그대를 찾아온다. 반대로 돈에 대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찮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돈도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멀리한다. TC의 할인 쿠폰은 돈이다. 적은 돈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어린 세대. 가계부도 적고 10원 단위까지 신경 쓰고 할인카드에 할인 쿠폰들도 살뜰히 챙기는 생활. 그녀에겐 당연히 행복이 찾아왔다. 행복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감사에 있다. TC의 내일이 벌써 기대되는 이유다. S씨는 출산 후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직장을 다니느라 지쳤고 매너리즘에 빠졌었다. 아기를 키우면서 동네 아줌마들과의 수다, 그동안 못 본 TV 시청, 집안 살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기에도 하루가 너무 짧았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4살 배기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 직장에 취업했다. 이전처럼 직장, 집, TV 시청, 취침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20대 청년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 S씨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후회했다.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축에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지만 아직도 전세살이에 통장 잔고도 크게 늘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면 되니까 특별히 노후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한다. 그것을 지켜보자니 가슴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부모로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니 마음이 미어진다. 젊은 시절 남들 다 하는 재테크를 왜 하지 않았는지. 화폐란 주조된 자유다. 이 말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 카라마조프의 대사다. 돈은 쇠로 만든 자유. 돈의 본질을 한마디로 꿰뚫는 표현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돈의 힘. 돈이 없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죽도록 일해야 되며 무거운 삶의 굴레에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런 생활에서 해방된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S씨의 경우처럼 돈 문제는 심각한 아픔을 즉시 일으키진 않는다. 건강이나 교육 문제와 같이 얄궂게도 서서히 힘을 모아서 마치 태풍처럼 천천히, 그러다 한순간에 급히 몰아친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다. 개미의 선택은 처음엔 힘이 드는 희생을 해야 하지만 나중엔 보상이 있다. 배짱이의 선택은 처음엔 힘들여 수고하고 애쓸 필요 없지만 나중엔 그 대가를 달라고 조른다. S씨처럼 수다 떨기, TV, 직장일이나 집안 살림만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다. 장래의 자유를 위해 돈, 유비무환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의 저자 김유라 작가는 은행에 다니다 결혼을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들 셋을 둔 아기 엄마였던 젊은 시절 TV 드라마에 빠져 지내며 경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전에 다니던 은행 동료의 말만 듣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펀드에 투자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무 기초 지식 없이 무턱대고 덤벼든 일이다.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반토막이 났다. 남편의 수입도 넉넉하지 못한데 아이는 셋,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상황. 가지고 있던 돈마저 반을 날리고 설상가상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한다. 그 바람에 여러 번 원치 않게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도서관에서 재테크와 관련된 책은 모조리 빌려다가 밤새워 읽었다. 책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바로 실천에 옮겼다. 우선 아이 셋을 데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집 앞 부동산이었다. 일부러 아이 셋을 데리고 초라한 차림새로 부동산에 갔다. 중개사 아주머니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친절하게 하나라도 더 잘 알려주었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장을 위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그녀는 6년 만에 아파트 15채를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부동산 투자자, 책을 쓰는 작가, 방송인,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위의 S씨와 김 작가의 차이점은 위기감이다. 평생 가난하게 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S씨는 맞벌이 부부라 자신이 돈을 벌고 있고 아이도 한 명,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어 돈을 잃어본 경험도 없었다. 또 좋은 집주인들을 만나 30년 동안 이사도 3번밖에 안 했다. 위기감 제로 상태. 반면 김 작가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위기감 최고조 상태.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 S씨가 시원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만족할 때 김 작가는 절박한 마음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 S씨가 소파에서 TV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김 작가는 아이 셋을 데리고 부동산 현장 조사를 다녔다. 그 결과 S씨는 전세살이를 계속하고 있고 결혼을 앞둔 아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반면 김 작가는 아파트 15채를 가진 재력가가 되었다. 직장 생활만 성실히 하고 집안 살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식사로 치면 밥만 준비한 것이다. 기본만 준비한 것이다.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돈을 버는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것은 반찬을 만들려고 재료를 손질하는 것과 같다.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손질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식사 준비를 끝마친 것과 같다. 처음 만든 반찬은 간도 안 맞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실패를 교훈 삼아 꾸준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 맛있는 반찬을 만들게 된다. 김 작가처럼 위기감을 가지고 밤새워 재테크 공부를 하고 배운 대로 꾸준히 계속 실천하여 맛있는 인생을 위한 훌륭한 밥상을 만들어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돈, 또한 장래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돈, 주조된 자유. 돈을 쓸 때마다 잘 쓸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한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때 돈과 행복이 그대를 찾아온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수다 떨기, TV 시청, 직장일이나 집안 살림만 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가 아니다. 절실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은 실천하자. 그대가 원할 때 언제든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이것이 후회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돈, 유비무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여기까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위기감을 가지기 어렵죠. 물론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래와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며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획했던 또는 생각만 했던 것들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불안과 걱정 없이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첫걸음이 곧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